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입니다. 실전 매매 최고수의 명예는 바로 수익률입니다. 지수의 흐름 그리고 종목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그 전략을 알아가는 시간. 여러분,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지수가 양대지수 오늘장 좀 흐름이 혼조죠. 상승을 시도했다가 엔비디아 호재로 인해서 상승을 시도했다가 금리 동결 발표 나오고 나서 양대지수는 좀 하락 쪽으로 기울어서 현재 0.3%대 약보합권의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일 그 변곡점을 얘기해 주셨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코스피가 상승을 쭉 하더니 어제 8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했고요. 어제도 변곡점이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양대지수에 이틀째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관련주 가운데서의 급등세, 또 로봇과 반도체의 강세 오늘장 돋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러한 섹터들 설명해 주실 때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것이 반도체도 인공지능 기반의 반도체가 중요하다 등등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장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해외 시장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면은 진행자도 코멘트가 들어왔는데 나스닥 시장하고 다우하고 다른 점이 국내장의 소폭 약세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그래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은 얘기 해주는데 보통의 전문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나가는 말이 무서운데 그래도 최대한도로 여러분들의 호응이 보통의 전문가 수준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니까 최대한도로 한번 보통 수준으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종복은 평생을 미국장하고 국내장하고 연관성을 보면서 살았고 20년 이상 전문가 하면서 해외 선물 방송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새벽 3시 반까지 그냥 미국장 딱 보면 답이 나오는데 보통의 수준의 전문가 수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미국 간다고 우리나라 가는 거 아니다. 요런 게 이제 보통 수준. 그럴 때가 많은데 그건 디커플링 될 때, 커플링 될 때는 미국 갈 때 우리나라가 더 잘 가고 이러는 구간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지금 장이 미국이 갈 때 우리나라가 따라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이거 보세요. 이게 보통의 전문가 수준입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2021년도부터 미국보다 먼저 6개월에서 8개월을 먼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시장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나스닥을 못 따라가는 거냐? 다우를 보시면 다우는 꺾여 내려오죠. 이게 다우하고 나스닥하고도 그런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것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면 10월 달에서 12월 달 사이에 다우가 이렇게 29,000에서 34,5,000대로 폭등을 할 때 나스닥은 박스권에서 움직였지 않습니까? 미국 자체에서도 이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해소 과정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나스닥은 거기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다우는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옆으로 쳐져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20년 동안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종복 말 이꼬로 법. 자,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은 선물이 급등을 하는데 이거의 핵심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참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인공지능 기반. 실적이 지금 당장 나오지 않고 미래의 실적이 예측이 되거나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지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캐시카우를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지금 얘기가 보통 수준,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때로는 좋은 기업을 살 때가 있고 때로는 차트가 좋은 주식을 살 때가 있고 이런 얘기도 해드렸죠. 지금이 차트가 좋은 주식을 살 때, 좋은 쪽은 배터리지만 차트가 좋은 것은 인공지능이나 뭐 그쪽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은 이거 보통 수준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엔비디아 강세로 나스닥 선물 급등이고 부채 한도 이슈라든가 은행 이슈로 다우 쪽은 약세를 주고 있는 혼조 국면에 국내장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이게 요점이고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등 강세인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통과 이종복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보시면 5월 22일 날 이종복이가 2023년 기대 수익이 가장 좋을 쪽으로 물 마시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동영상 얘기를 안 했는데 바로 나오죠, 여러분? 바로 인공지능 로봇. 가능성이 큽니다가 아니고 2023년은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2022년 4분기도 그랬고 1분기도 그랬어요, 여러분. 3년 연속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 종목 사지 말라고 하고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가 이수페타를 어떤 할머니가 질문했을 때도 이거 3월달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3월달 얼추 고점에 있었던 주식들, 3월달 기준에 고점에 있는 주식들 중에 그 고점을 넘어간 주식은 이수페타 필도, 한미반도체 필도 몇 종목 안 됩니다. 근데 그쪽을 이종복은 장기 투자라고 했던 거. 여기 보시면 이종복이 보는 미국 기업 몇 개 중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는 대표적인 주식. 그게 이수페타다라고 하면서 물을 타서 장기 투자하라고 하는 대목이고요. 이거 3월 17일이 중요해요,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 난다. 이 정도는 이거 보통 수준은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있을 때 보통 수준은 너무 높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종복은 더 사서 장기 투자라고 하고 있는 이런 대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식은 거래량이 없어서 안 돼요. 위험합니다. 대신 오늘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종복 유튜브에서도 저런 얘기 좀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토마토에서도 보여줬을 거예요. 이것은 새벽 3시에 엔비디아 관련주 몇 종목을 제가 유튜브에 뽑아서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상한가 친 주식인데 조금 이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 부분은. 요런 게 이제 먼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가야 돼요.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좌측에 화면 보시면 거래소 주식이거든요. 하이닉스가 엄청난 적자 투성이었죠. 오늘 급등해가지고 10만 전자 넘어왔습니다. 저는 하이닉스는 강력 매수 이런 얘기는 안 했고요. 삼성전자 1%대 강세인데 이쪽을 보시면 CE랩이라는 주식과 이 차트를 잘 봐야 돼요. 이거는 특징주입니다. 절대 네버. 연초에 1, 2, 3, 4, 5로 급등할 때는 거래가 몇 천만 주씩 몇 백만 주 이상이 터졌죠. 근데 최근 두세 달 사이에는 거래량이 10만 주도 안 됐습니다. 자, 60일선을 흘러내려와도 패턴이 쐐기형 패턴에서 21선 위에 올려놨죠. 이거 최근에 주워 놓은 사람들 한 방에 30%짜리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ITIG라는 주식도 지금 한 방에 상한가고요. 이게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이라서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밑에 인포뱅크는 좀 부정 타가지고 이건 패스 시킬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수페타 신고가. 고점의 이중바닥으로 신고가. 3월 17일쯤이면 여기 어디? 그죠? 그분은 저자 꼭대기에서 매수했고 저점에 밀렸을 때 물 탔어요. 여기서도 먹고 팔 수 있었고 더 장기 투자했더니 더 먹고 팔 수 있고 이거 지금 따라가면 추격 매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쪽도 지금 보시면 한미반도체 29,400원 찍었습니다. 이게 지난주 금요일 미스터 진단에서 못 가도 3만원 정도. 일단은 이거 아무나 이런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 29,450원 찍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반도체 섹터에서도 이오테크닉스가 다른 거에 비해서 강한 게 바로 여기 이거는 눈치껏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챗 GPT, GPU, HBM, 칩, 그 다음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과 종목들 파란 게 없어요, 여러분. 이쪽은. 대신 이쪽은 실적을 못 내놨기 때문에 옥석을 잘 가리셔야 돼요. 이쪽은.
그리고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로봇은 왜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약세를 주고 있는 거냐면 아직 기술적으로 추세 패턴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기술적으로. 대신 저 로봇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두 번째 시간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미리 얘기해 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번 주 장은 5월 22일 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그 섹터를 구분해서 얘기할 때 반도체가 먼저 움직였고요. 금요일 날 반도체가 먼저 움직였고 월화 타이밍에 배터리가 움직임이 좋았고 수요일 날은 상승이 약했던 코스모가 조금 더 움직임이 좋았으며 목요일 타이밍으로 오니까 AI가 움직였으니 다음 주 언제쯤에는 로봇이 만약에 간다 치면 이게 보통의 수준의 전문가의 방송은 아니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순환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장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바로 아까 얘기한 다우 쪽과 전체적으로 증시의 흐름은 약간 조정을 받는 사이클에 있는데 나스닥 시장만 강하게 가면서 나쁘게 얘기하면 차별적인 장, 좋게 얘기하면 순환매 장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냥 적당히 종목 잘 저점에서 갖고 있으면 적당히 모멘텀 받아서 순환매가 나온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띵킹 스타트님께서 로봇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라고 하트 보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이 목요일 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337하고 335 또 나와요, 여러분. 어제하고 그 헷갈리는 게 아니고 어제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수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오늘 위클리 만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시장이 좀 변동성이 생기는 거고 우리나라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보통 수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업황이 안 좋고 지금 내놓은 캐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움직이면서 미국의 나스닥이 급등한다고 그걸 다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 자체를. 그렇죠? 예.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돈 못 벌지 않습니까? 종목들이 저렇게 돌아가면서 날아가는데. 그렇죠? 예. 그거 얘기해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요점으로 여러분들한테 부채 한도 이슈를 저점 매수로 활용하라.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보통 수준은 아니시죠, 여러분. 대신 9에서 13일 코스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진행자가 아까 뭐 로봇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기술적으로 조금 차트가 좋은 쪽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쪽이 먼저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수익을 원하면 약간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떨어진다. 그러면 말 그대로 진짜 장기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무조건 수익 나죠. 근데 장세가 흔들리고 보통 수준의 사람들이 나와서 막 여러분들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이쪽 업황은 안 된다 막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 쫄아가지고 무서워할 거예요.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때로는 비중을 중시 여길 때가 있고 때로는 타이밍을 중시 여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비중과 타이밍을 동시에 중시 여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장은 이 부채 한도 이슈로 어느 정도 출렁출렁 거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주식을 저점에서 사는 사람들은 조금씩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할 매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매일같이 조금 사면 어느 시점에서 몰빵이 되겠죠. 분할 매수도 한 번 사고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지지로 왔을 때 사고 또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지지로 있을 때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은 지금 어차피 부채 한도 이슈로 시장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거기서 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루 이틀 튀면 한 8에서 15% 정도의 저는 절반 정도를 청산시켜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고 누차 강조하지만 지금 보다시피 거래소는 차트가 너무 안정적이니까 빼고요. 코스닥 갖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각이 되게 가파릅니다.
이렇게 가파른 각은 상승장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불확실한 어떤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눌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굿타이밍부터 밀리는 거죠. 그러면은 10, 11, 12, 13이니까 한 3박 4일 정도 눌린다. 거기가 절호의 타이밍이 되는 거고, 이거 보통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 수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이 안 돼요, 이게. 본능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냥 조종시 저점 매수 관점 정도. 이런 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3박 4일 동안 눌릴 때 호응 봐가면서 내일 미스터 진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오늘 또 많이 나왔는데 비중과 타이밍을 동시에 중시 여겨야 할 변곡점이라고 보셨고요. 부채 한도 이슈에 따라서 흔들릴 때 저점 매수 활용하는 것,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오늘 또 중점적인 내용들로 들어봤습니다. 이종목 전문가의 오늘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여러분 있으니까요. 오늘의 아쉬움 달래실 수 있습니다. 변곡점에서 여러분을 지켜드릴 이종목 전문가의 유튜브 라이브 오늘 오후 4시 5월 변곡점 시장 전략 파트 2입니다. 자, 여러분 4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목 전문가의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로 마켓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0시 구간에 저점이 좀 나오면서 현재 양대 지수는 0.4%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랫골이 약간 달고 있네요. 11시 마켓 플로우, 머니 플로우도 여러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